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표 점수별로 PT를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PT 문제 유형별로 PT 점수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의 그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점수별로 그 PT 점수별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 유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 5가지 정도로 PT 점수를 나눠봤었는데요. IELTS 기준으로 했을 때 오버롤로 6점이 있었고 이치 6점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버롤로 6.5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치 7점, 이치 8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PT이기 때문에 이제 PT 점수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IELTS 점수로 6.0 같은 경우에는 PT로 50점이죠. 오버롤 50점과 이치 50점의 차이는 꽤 나요. 그러니까 이치 50점과 오버롤 50점은 점수가 비슷하니까 준비 방식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준비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치 50점이 나오게 되면 오버롤은 당연히 50점 이상이 돼요. 하지만 오버롤 50점이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은 이치로 50점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가장 그 점수 올리기 쉬운 파트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쪽 점수를 확연하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대충은 아니겠죠. 대충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PT에서 어떤 파트가 점수가 올리기 쉽냐? IELTS와 정반대로 스피킹과 라이팅이 되는 거죠. 스피킹과 라이팅. 이치 50점, 그리고 오버롤 50점, 그리고 오버롤 58이죠. 그러니까 IELTS로 말하게 되면 이제 6.5, 오버롤 6.5를 말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아마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유형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스피킹 섹션에서는 read aloud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describe image, 그리고 리텔 렉처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리핏 센텐스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조금 많은데, 리핏 센텐스는 당연히 중요한 파트긴 하죠. 중요한 파트긴 하지만 효율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리스닝과 스피킹 점수를 같이 올려주는 건데, 점수는 많이 올려주겠지만 거기에 쏟아야 되는 노력은, 그리고 시간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치 6점, 오버롤 6점, 이 정도 공부하시는 분, 이 정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스피킹 파트에서는 repeat sentence를 버리고 read aloud, 그리고 describe image, retell lecture, 이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스피킹 다음이 writing이죠. writing 파트는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summarize written text와 writing essay, 이 두 문제 유형은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오버롤 50점과 이치 50점의 차이를 좀 설명해야 될 텐데, 좀 이따 설명을 하게 되고, 리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실 게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봤자 효율이 떨어져요. 이 공부를 한두 달 해가지고, 한두 달 하면 당연히 좀 좋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 시험 성적을 위해서는 족보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점수 올리기엔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read paragraphs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listening 파트죠. listening 파트 같은 경우에는 summarize spoken text,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 그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fill in the blanks, highlight the incorrect word, 그리고 마지막으로 write from dictation,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스피킹 파트에서는 read aloud, describe image, 그리고 retell lecture. 그 다음에 writing에서는 summarize written text, 그리고 writing essay. reading에서는 read the paragraphs, 그리고 listening에서는 이제 summarize spoken text, fill in the blanks, 뭐가 있었죠? highlight the incorrect word, 그리고 마지막 write from dictation. 총 이제 20개 문제 유형에서 한 10개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파트들이 있겠죠. 이제 그걸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치 50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read aloud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read aloud의 점수의 영향력은 엄청나요. 점수의 영향력도 엄청나지만 그 나중에 describe image나 retell lecture 할 때도 영향을 좀 끼치기 때문에 read aloud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제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escribe image, 그 다음에 retell lecture,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죠. 상대적으로 writing 섹션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50점이 나온다고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버롤 50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read aloud 쪽 뭐 이런 쪽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금 덜 하더라도 라이팅 섹션에서 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 대비, 그러니까 시간을 쏟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시간을 쏟았을 때 라이팅 점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에 관련되어 있는 라이팅 에세이, summarize written text 이거를 이치 50점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write from dictation도 중요하죠. write from dictation 중요한데 그거는 이치 50점이나 overall 50점이나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목표는 이거예요. 목표는 스피킹, 라이팅이 점수를 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조금 확실히 올려두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리딩이나 리스닝을 대충 받는 거죠. 대충 받는다기보다는 좀 적당히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라이팅을 한 60점 중반, 그리고 스피킹을 한 50점 초중반, 그리고 나머지 리딩과 리스닝을 한 40점 중반대 정도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오버롤 50점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버롤 58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치 50점과 오버롤 50점을 좀 합쳐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면 그 read aloud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제가 10개 말씀드렸던 그 문제 유형 전체에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read aloud, describe image, retell lecture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writing essay, summarize written text, 그다음에 write from dictation까지 이렇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들도 중요하지만 이 6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6가지였나요? read aloud, describe image, retell lecture, summarize written text, writing essay, write from dictation 이렇게 6가지는 정말로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제 생각에 오버롤 58도 쉽게 나올 쉽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치 7, 이치 7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치 7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치 6을 넘어서게 되면 이치 7로 가게 될수록 이제 뭐가 문제냐면 슬슬 리스닝이 문제가 돼요. 리스닝이 이제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한국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맡아본 모든 학생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치 7점, 이치 8점 넘어갈수록 리스닝이 문제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제 리스닝 위주의 문제 유형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문제 유형에서 리스닝 관련된 문제 유형이 있죠. 거기에서 리스닝 관련 문제 유형이 뭐가 있었냐면 write from dictation, 그리고 summarize spoken text, fill in the blanks, highlight incorrect word예요. 이 4가지 중에서 당연히 그 write from dictation은 거의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파트이고, 왜냐면 점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Summarize Spoken Text, 이제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점수까지는 살짝의 템플릿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Retell Lecture나 Summarize Spoken Text나 둘 다 어떤 그 lecture를 듣고 그거를 요약해서 Retell Lecture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ummarize Spoken Text는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둘 다 템플릿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치 점수 7이 필요하다, PT 점수는 65점이죠. 그런 분들은 템플릿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Retell Lecture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계속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Retell Lecture는 누가 뭐래 해도 플루언시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냥 끊임없이 하실 수만 있으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컨텐츠가 조금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Summarize Spoken Text는 컨텐츠가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etell Lecture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컨텐츠보다는 말을 잘 하시면 돼요. 컨텐츠가 아주 풍부한 것보다 컨텐츠는 부족해도 말을 잘하면 커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Summarize Spoken Text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글을 잘 적어도 컨텐츠가 부족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템플릿을 버리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치7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컨텐츠 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ummarize Spoken Text를 조금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ighlight Incorrect Word,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s,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게 거의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치7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이치7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면 리핏 센텐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리핏 센텐스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래도 효율이 좀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리핏 센텐스를 잘 하지 않아도 이치7은 나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만 말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문장에 10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6개, 7개 단어 정도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돼요. 풀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그 10단어를 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인식 못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단어를 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 마크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마음 편하게 한 50% 이상 맞추자. 하지만 10단어 중에 5개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다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6, 7개 이 정도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3점 마크에서 한 2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리핏 센텐스는 시간을 그렇게,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이치 8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치 8점은 완전체죠. 다 하셔야죠 가 아니라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이제 이치 7, 이치 7점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여기서도 막히는 점수는 리스닝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 점수이기 때문에 리스닝 관련된 모든 문제 유형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리스닝이 어디에 있냐면 스피킹의 3가지 유형이 있죠. Repeat sentence, Retell lecture, 그다음에 Answer short question,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리스닝 섹션에 이제 8개 문제 유형인가요? 그렇게 총 11개 정도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당연히 나머지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리스닝 파트를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현재 실력을 좀 정확하게 먼저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현재 실력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IELTS 6점 정도인데 나는 8점을 받아야 돼. 이치 8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PT를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킬이나 그런 이제 시험 준비로서 커버되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IELTS 점수 한 6점 정도의 실력이 된다. 근데 받아야 되는 게 이치 8점이야. 그러면 일단은 정말로 영어 실력을 좀 키운 뒤에, 당연히 영어 실력 키우는 거는 한 리스닝 쪽, 리스닝 위주, 스피킹과 리스닝 위주로 준비를 좀 해서 책도 좀 많이 읽고요. 뉴스나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한 뒤에 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베이스로는 결국에는 영어 실력이 필요한데, 영어 실력을 조금 키우고 난 뒤에 시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작정 PT 준비를 하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20가지 문제 유형 중에 오늘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10가지 문제 유형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유형 10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문제 유형보다는 덜 중요하다라는 거지, 공부를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가지 중에, 그 문제 유형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무엇이냐면 Read Aloud와 Write From Dictation이에요. Read Aloud 같은 경우에는 PT 준비를 해야지, 이제 PT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첫날부터 시험 치기 전날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게 Read Aloud고요.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Write From Dictation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암기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시험 치기 한 2주 전, 능력작과 3주 전, 그 정도 전에 시작하게 되면 가장 효율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목표 점수별로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를 알아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 유형별로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부한다고 굉장히 힘들죠.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근데 그 힘든 만큼 성취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고 우리 모두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바이.